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으로 어제보다는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수도권 확산으로 힘들게 쌓은 방역의 중대 위기라며 주말 모임과 민주노총의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보다는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거의 800명에 가까운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뭐 1월에 물론 이제 800명이 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한 300명에서 6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확산세가 이어졌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1월 달에 800명 나온 것은 사실은 12월 말에 1240명까지 올라가면서 피크해서 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상황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같은 800명이라도 지금은 언제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방역 그 규제를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네. 국민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6월 중순 중에 한 300~400명으로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안심감이 생겼고요. 예. 또 방역 당국에서도 이게 줄어드는 것이고 7월부터는 완화된 방역 수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었고 마스크 쓰기도 접종자에 한해서는 좀 완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 국민들을 좀 해이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임도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미리부터 생겨서 네. 7월 1일이 되기 이전에 이미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날 배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 지금 나오는 환자들은 보통 6월 중순 중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자가 어제 전일에 177명이고 어제도 124명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네. 2배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이 많이 늘어나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은 60대 이상들은 적어도 1차 접종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맞아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치명률은 떨어지는 숫자의 통계에 착시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는 가능한 수준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19는 확실히 방심하면 정말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일 텐데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에서 아직 그 확인하지 못한 그런 확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선별검사소라는 건 사실 접촉자라든지 유증상자들이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가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니요. 임시 선별검사소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선별검사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진단받는 사람들이 보통 유증상자나 이 연락을 받고 가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확진자 수가 지금 700~8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선별검사소의 진단검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역학조사가 좀 더 많이 일어나야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감염들을 많이 찾아낼 텐데 네. 이 역학조사가 속도가 좀 늦는 것으로 보이는 것 하나하고 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라는 것은 누구나 가서 받을 수 네.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진단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43,000건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의 양성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네. 증상이 없어서 갔는데도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지표로서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의 지표로 이것을 쓸 수가 있는 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황 자체로는 지표 자체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감염력,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네. 어떤 일정 상황에서는 실내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도 가능한 예. 상황이거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합쳐 보면은 환자 수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의 한 80%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확산세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근데 지금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 그 술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부산까지 여파가 됐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 수도권은 뭐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고 비수도권은 지금 이제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지금 상황으로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델타 변이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좀 방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델타 변이주는 좀 더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우세종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뭐 한 달 정도면은 한 20% 정도에서 90%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마포의 이 외국인들 원어민 강사들의 확진이 처음 나온 게 19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9건 나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늦습니다. 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토탈 245명인데 예. 이 245명 중에 9명이 델타 변이주이지만 다 관련성이 있는 집단 발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델타 변이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경기도의 원어민 그 학원 강사들 사이 또 학생들 사이에 전파가 됐고 이것이 또 부산으로까지 갔고 부산에서 감염된 사람 중에는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 확산은 전국적으로 가는 것은 아마 분명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과연 델타 변이주가 여기에만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그 확진자들도 알파 변이주, 즉 영국 변이주도 전파력이 높거든요. 네. 알파 변이주, 델타 변이주의 이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이 변이주들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뭐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알파 변이주보다 델타 변이주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우리도 8월 정도가 되면은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수도권은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을 일주일간 유예를 했습니다. 근데 당장 뭐 일주일 뒤라고 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완화를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7월 1일 기점에서 보면은 2단계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서울 수도권인 경우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까지는 2단계가 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2단계는 굉장히 완화된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월 1일이 지나면서 환자 수의 이 구성을 보면은 이미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3단계로 한다면은 지금의 방역 수칙과 그다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5인 이상만 모임 금지를 하게 되면 거의 같은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인데 거기에 유흥업소를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서 같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 수칙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수도권은 3단계이고 비수도권은 1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뭐 강화된 1단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3단계하고 1단계하고 너무나 단계 차이가 나서 그렇죠.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거리상으로 볼 때 뭐 경기도권에서 충남권으로 간다면 30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수도권만을 3단계로 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만 환자 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무기가 하나 있는 것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예방접종을 7월 말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7월하고 8월 사이만 지나가게 되면은 통제만 가능하다면은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이 20대에서부터 50대 사이가 활동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강하고 전파력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2만 8천 명이나 나오는데 그 확진자들의 평균 연령이 24세예요. 네. 이게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경우는 지금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국민들이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기 때문에 7, 8월까지 이 접종이 일어날 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방역 수칙인 경우에 있어서도 장기간으로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달 정도는 강력한 방역 통제를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는 봅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국무총리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본다면은 7월 달에는 일단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보다는 좀 더 강화해서 방역 수칙을 좀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예. 것처럼 뭐 핀셋 방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 즉 이런 방역 통제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선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늘리는 것, 또 역학조사를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 예. 또 이 변이주의 선별 검사를 신속하게 하면서 N차 감염을 가능한 한 늦춰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방역에 있어서 지금 N차 감염을 막는 우리의 그 선제 검사라는 부분들, 또 자가 격리라는 부분들이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은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찾아내는 순간에 이미 N차 감염이 퍼지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특성을 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늦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 지금 거리두기 이 단계라는 것도 3단계에서 1단계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잘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 유흥업소 같은 데가 문제거든요. 네네. 대부분 밤에 우리 지금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3단계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영업 제한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방역 통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전국 민주노총 총연맹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 이 집회 자제를 촉구했는데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현 시점에서 유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큽니다. 또한 수도권의 유행이 현재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집회를 하는 것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라면서 이제 자제를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는데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8.15 집회 때를 보면 알 수가 예. 있죠. 그걸 기화로 해갖고서 일단 2차 유행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지금도 집회 하나만 보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 네. 잘 쓰고 거리 두기 하고 몇 시간 집회를 하겠죠. 하지만 그 전후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전국에서 모인 그 노조원들이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내 모임을 가질 것이고 각각 식사도 하고 네. 뭐 음료도 마시고 하면서 접촉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집회를 하고 또 헤어지면서도 또 다시 모임을 여러 가지로 가지면서 같이 자기 직장으로 돌아간다면은 서울에서 모여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감염이 되고 그 지금 80% 이상이나 나오는 이 밀집된 수도 서울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면은 서울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기름을 붓는 역할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적어도 7, 8월에는 이런 집단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죠. 100명, 200명 모이는 것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네네. 보이고요. 가능한 한 개인들도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민 전체의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집회도 집회입니다만은 뭐 이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뭐 해수욕장들도 이제 오늘부터 개장하는 곳도 많고 한데 특히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지난해에도 보면은 미군들이 상당히 좀 이제 일탈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런 행사들 각종 뭐 행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서 더욱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그 해운대 또 얼마 전에도 여기 미국의 국경일일 때마다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네. 뭐 대규모의 인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서 음주를 하면서 굉장한 밀접 접촉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럼 백신 접종을 했다는 거죠. 백신 접종을 했어도 자기네들이 감염을 시킬 수는 그렇죠. 있거든요. 다른 네. 사람. 본인은 위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네. 우리 국민 건강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긴 한데 네. 지금 이미 미군에서 헌병들을 다 이 배치를 해서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휴양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뜨거운 햇빛 아래서 사람들이 거리 두기가 되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까운 거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기 일행들 정도 가까울 수가 있죠. 예. 하지만 그 해수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해가 진 다음에는 식사하고 음주하고 또 밤늦게까지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해수욕장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 특히 실내 환경에 있어서 이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건 공기 감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행을 가더라도 자기 가족끼리 항상 만나던 연인들끼리 예. 뭐 이렇게 몇 명씩 가서 즐기는 거는 여행으로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대규모의 인원이 적어도 5명 이상들이 모여서 음주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 수도권 이외에는 다 1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모임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그 수칙 위반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7, 8월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휴가철이라도 좀 가능한 한 좀 자제하시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해변가라든지 휴양지를 찾아서 가시면서 예.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다만 얌전하게 휴가를 지켜야만이 이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7, 8월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보건 인력들이 즉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인력들이 이런 역학조사라든지 여러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2달만 잘 참으면은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제 휴가를 조금 미루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뭐 가셔야 된다면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좀 가족들끼리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так скажем, работающие. Инфекция протекает немного тяжелее, чем было в первые 2 волны. The evidence we have is that the Delta variant is rapidly displacing the Beta variant, which has been dominant in our country until now. In those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coverage, terrible scenes of hospitals overflowing are again becoming the norm. 네,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개 나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영국은 90% 이상이고요. 예. 유럽도 뭐 한두 주면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올림픽을 시작하는 7월 23일 정도가 되면은 68.9% 정도가 네네. 우세종으로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 네. 바이러스 변이주를 넘어서서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외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개국에서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세종이 된 나라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우세종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수도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델타 변이주에 대한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전파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특별히 뭐 방역을 더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델타 변이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한 한 하여튼 7, 8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국민의 반 정도는 1차 접종을 맞게 되기 때문에 네. 위중증 환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20대에서부터 50대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 예. 예방 접종이라는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환자 수를 줄이는 유행의 감소가 2가지 목적인데 지금 우리는 60대 이상의 접종이 됐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는 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20대에서 50대를 접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수를 줄이는 거는 아직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 8월을 잘 넘겨야 되는 것이 지금의 뭐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이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통계도 집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로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야 왜 된다. 그러냐면 예. 우리가 독감 환자 수를 통계를 잡지 않습니다. 네. 사망자는 더 많아요. 독감 환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1년으로 보면 한 2,000명 이상 사망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반이 넘었는데도 2,000명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더 위험한 이유는 치사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근데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1,700명 정도가 한 달 전에 하루 확진자 수였는데 지금 28,000명이 됐어요. 뭐 거의 10배 이상, 15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망자 수는 그 큰 차이가 없어요. 20명 네네. 수준으로 98% 정도가 감소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자가 커지고 사망자가 줄어들면은 이 치명률이 0.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독감하고 비슷해지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굳이 환자 수를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프더라도 감기처럼 독감처럼 앓고 나면 되는 것이 이게 예방 접종의 효과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지표로서 하루 확진자 수를 할 것이 아니라 치명률이라든지 위중증 환자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영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우도 지금 지난달 즉 6월 달에 치사율을 보면은 59명이 사망을 하셔갖고 대략 한 0.35%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 그 숫자가 더 줄어든다면은 또 우리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다면은 뭐 0.1%, 0.2% 수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누적 사망률은 1.27%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싱가포르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